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기업이 PL 사고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대응 활동이 필요하고, 그 대응 활동이 PSMS, 그러니까 제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품 사고는 기업 경영에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위기관리, 경영상의 급격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 활동이 제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무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시스템이라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어떤 경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작업이면은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그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보완할 때는 문서를,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그 문서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제대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제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PSMS, 제품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문서를 갖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제품이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제대로 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안전을 위한 활동은 본질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 안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제품 안전을 위해서 어떤 기준과 그 다음에 일관된 행동과 그를 통한 또 체계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공유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지난번 강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품 안전 피라미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제품 안전 피라미드를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신 바와 같이 기업이, 그러니까 제조자가 책임을 질 때 어떤 것이 기준이냐 하면은, 안전에 관한 법규나 규격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 이외에도 안전에 관한 업계 관행을 벤치마킹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회사의 제품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다른 회사가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기타 사례나 또는 워런티의 내용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회사 안의 전문가들이 보통 PSR, 그러니까 제품의 안전에 대한 리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소비자들의 사용 행태나 이런 것들을 전부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품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화살표에 표시해 놓은 이 부분까지가 기업이 제품에 반영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우리 회사 제품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법이나 규격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그것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한 비용과 노력이 없어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그런 그 대응이 체계적으로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 설계하는 관점에서 제품 안전 피라미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공유와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위험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위험성 분석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사양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정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인데요.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설계에 반영을 하거나 또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설계 반영은 그 제품을 본질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본질적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때 안전장치나 안전카바를 부착을 해가지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다음은
제품 그 자체에 대한 개선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에는 지시나 경고 표시, 보통 명판이나 라벨 같은 것 또는 그 사용 설명서나 추가적인 설명서에 의해 가지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위험 분석의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의 결과치는 그 분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품의 설계를 하는데 또는 경고 표시를 하는데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분석치가 실제 제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도표를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그 위험의 크기와 발생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서 보죠. 세로축에는 발생 확률,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위험 크기를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배치를 해서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것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때는 그 제품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고 표시를 붙이는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제품의 본질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개선 활동, 즉 제품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거보다 정도가 조금 낮을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붙이거나 또는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 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경고 표시를 활용하는 것이죠. 경고 표시는 제품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제품은 이제 더 이상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고 라벨이나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무시하는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이나 확률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극도로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보신 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제품을 기획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발,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설계 단계의 활동 내용의 세부적인 업무적인 사항들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시겠습니다만은 설계 검토사항에서는 그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PS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요점을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 설계 다음에 제조 단계의 활동을 상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제조 대책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보안 공정 또는 이제 안전 공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정 기획, 그다음에 공정 표준 개발, 공정 모니터링 이것을 지난 시간에 간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정 기획 단계에서는 공정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리 항목을 선정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QC 공정도라고 해가지고 공정의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공정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스탬핑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공정 표준 개발인데요. 이거는 작업 표준을 개발하고 작업자가 바뀌더라도 작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다가 이제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 기준을 명확히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현재 수준을 확인하는 건데 계측을 하거나 또는 측정 시스템을 하거나 또는 통계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는 그 설비 자체 기계 가공 설비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작업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한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런 그 제조 대책의 다음 단계로는 이제 경고 표시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고 표시는 전체 PL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사고 자체를 발생시키는 직접 요인은 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고 표시가 잘못된 것을 이유로 한 배상 청구나 소송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사항들 검토하시겠습니다. 먼저 경고 대책의 구별을 보시면 첫 번째 것은 경고 라벨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제품에 소비자가 잘 보고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 레벨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위험, 경고, 주의. 이 사항은 외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립됐기 때문에 데인저, 워닝, 코션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해서
영어로는 구별을 하고 우리말로는 위험, 경고, 주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 하는 거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표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품에 잘 보이는 표면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거기에 경고 표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붙어 있는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고, 오렌지빛 또는 노란색의 경우에 적절한 그런 위험의 등급을 인식하게 돼가지고 이러한 경고 표시를 잘 해놓는 것은 소비자가 사고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고 표시가 갖는 의미를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경고 표시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사용설명서이죠. 지난번에 그 사용설명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것의 세부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는 통상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용상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네요. 흔히 이 사용설명서가 책자처럼 양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것을 목차를 맨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기업들은 그것보다도 사용상 안전에 대한 주의를 목차보다도 앞에다가 수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설명서가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그 정보를 책자의 맨 앞에 수록해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쉽게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배치를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별사항, 조립설치, 색인, 용어표, 경고, 체크리스트 등이 각각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설명사항에서 앞에서 보신 명확한 그런 표시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아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제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공급하긴 하지만 소비자가 이 사용설명서를 항상 제품을 사용할 때 참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설명서에 소비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을 수록해 놓더라도 그 내용은 그 제품에 붙어 있는 경고 라벨이나 경고 표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정도가 낮은 것들이 사용설명서에만 표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 표시와 사용설명서를 연결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 그 다음에 경고 표시에 이르기까지 제품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셨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자기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3자 또는 외부의 이제 관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을 인증 또는 보증이라는 형태로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증이나 보증에 대해서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전 인증은 크가지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자체 보증, 다음은 소비자 평가에 의한 보증,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보증입니다. 먼저 자체 보증은 자기 회사가 스스로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회사 제품이 적합하다는 내용을 보증서나 라벨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할 때 뭐 검사 태그가 붙어 있다든지 또는 사용설명서 뒤에 보증서의 형태로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음은 소비자 평가에 의한 보증인데, 자기 회사에 의한 보증이 그건 일방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패널 시험 같은 것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직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평가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자체 보증과 소비자의 평가에 의한 보증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 소비자 평가에 의한 보증은 소비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체 보증과는 좀 차이를 갖게 되고요. 다음 말씀드릴 사항은 3자 보증입니다. 제3자에 의한 보증 또는 인증인데, 이것은 독립적인 보증 또는 인증기관이 제품을 검사 시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표준이나 규격, 법규 등에 적합하다 하는 내용을 제3자의 그런 그 명의를 가지고 보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제품에 표시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인증 형태로서는 뭐 ISO 9000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쪽에 적용되는 QS 9000, 또는 여러분들 그 식품에 보면은 HACCP 그래가지고 그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그런 인증 제도가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3자에 의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활동들은 설계, 제조, 경고 표시, 그다음에 자기 활동을 자기 회사에서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의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제황이라고, 그다음에 그 확인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서 그 자기 제품이 안전하다는 그런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그 업무들은 다음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어느 시점에 한 번 작업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 발전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환 발전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시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출하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사용 후에 폐기하고, 그 소비자의 사용 상태를 조사해서 다시 한번 또 상품 개발에 반영하는 이런 그 업무의 흐름은, 이거는 그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제품 안전을 위해 가지고 기업의 관련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그 대표적 기법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은 QFD인데요. QFD는 일반적으로 위험 분석의 기법에는 넣지 않는 것이 이제 학문적인 체계입니다. 그런데 실무가들은 이 QFD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전개하는 것이 제품 안전을 위한 분석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QFD를 보시겠습니다. QFD는 Quality Function Deployment, 그러니까 품질 기능 전개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품 생산의 각 단계에서 안전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객의 목소리를 적합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표를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QFD의 표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가운데 있는 그림이 집과 같다고 해서 보통 뭐 퀄리티 하우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왼쪽 편에서는 고객이나 그 제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쭉 전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나열이 예를 들어서 사용이 편해야 된다든지 또는 사고 위험이 없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해내는데, 제품이 복잡한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나열된 항목들이 수십 개씩 이렇게 쌓여지기 때문에 그것의 우선순위, 또 그것을 어떻게 제품이나 부품에 반영하라고 공정 개선에 반영할 것이냐를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에 지급성, 안전성, 편의성 여러 가지 그런 그 평가 척도를 쭉 나열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플로트를 하게 됩니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로 세로를 집계를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통해서 폐쇄 관련된 표준을
여기서 말하는 표준은 제품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표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방식인데 QFD는 그 분석하는 내용의 첫 단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QFD의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분석 기법 중에 또 첫 번째로 FTA를 설명드리겠습니다. FTA는 보통 Fault Tree Analysis 해가지고 고장나무 분석 또는 고장수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 고장수 분석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나무 형태를 이용하여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는 수법으로 시스템의 고장을 유발하는 사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논리기호 AND 또는 OR을 표시하는 그런 논리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장나무의 논리체계를 작성하고 그 분석 내의 모든 부품과 기능적인 연결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고장수 분석, 고장나무 분석도 역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시스템 제품은 그 시스템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그런 내용물을 로직에 의해서 전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다서 그걸 표현하는 거 굉장히 이제 방대한 작업이 되죠. 복잡한 제품 같으면은 회의실의 벽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 분석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분석도의 간략한 개념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분석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호가 사용됐죠. 그 기호의 의미를 간략하게 먼저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은 OR 게이트입니다. OR라는 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발생하면 사고나 고장으로 연결된다 이런 뜻이죠. AND 게이트는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발생할 때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가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사상을 표시하는 그런 기호에 의해 가지고 그 제품이나 부품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의 사례를 보시면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을 발생시키는 그 이유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거나 모터가 그냥 자유롭게 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라도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가 안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그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부 분석한다는 거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저런 논리 체계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정통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뭐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게 한 요인들을, 기술적인 요인들을 전부 나열을 해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발생 확률을 수치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할 확률이 10%다 또는 20%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고가 또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FTA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분석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 보실 것은 FMEA입니다. 아마 분석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FMEA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입니다.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하나의 재료, 부품, 장비 등이 고장났을 경우 그것이 전체 제품이나 사용자 혹은 제품 기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생각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면서 상위 수준으로 분석하여 가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실제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법원이 이런 분석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기업은 아주 상례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FMEA입니다.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는 내용이죠. 설계 FMEA를 통해 가지고 그 설계된 제품이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시스템 FMEA입니다. 앞에 보신 설계는 이제 단품 설계인데요. 그것이 부품이 여러 개로 구성된 그런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템과 서브시스템, 자동차 같으면은 그 엔진과 같은 그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그 장치와 그다음에 트랜스미션과 같은 그
구동력을 전달시키는 장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부 분석을 해야 되죠. 그 시스템 FME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이 위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정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FMEA를 하게 됩니다. FMEA를 할 때 사용하는 장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의 장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밑에 부분이 각 부품이나 공정별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항목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적고 그 기능을 적은 다음에 그 부품이 잘못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습니다. 아까 그 QFD나 FTA 등의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적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고장의 영향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고장에 대해서, 이것이 FMEA가 갖는 특징인데,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보통 1부터 10까지의 수치로 이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 값은 서로 곱해가지고 RPN이라는 수치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위험 우선 순위에 대한 수치가 됩니다. 그것을 각각 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은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위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 검출도라는 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검사 과정에서 얼마나 파악될 수 있느냐 하는 내용까지 이제 전부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개선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현상치를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선 활동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도를 낮추는 개선을 하거나, 또는 그 발생 빈도를 줄이는 개선을 하거나, 또는 그 시험 검사 과정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검출도를 높이는 그런 개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RPM 값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 기술들은 제품이나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는데,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QFT나 FTA 또는 FMEA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각각의 단계에 여러 가지 유효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많은 기법들이 실제 그런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의 기법을 앞에 보시는 뭐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표시 경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기법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제품에 적합한 기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몇 차례 강조해 드리지만, 제품 안전 피라미드에서 최소한의 법규나 규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것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업무가 쭉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번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 발전되면서 충실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FMEA, FTA 등 그런 한정된 기법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 제품의 업종 또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법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기법에 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좀 더 충실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품 안전의 내용과 그다음에 PST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방어 활동, PL 디펜스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